안녕하십니까. 예, 파이팅입니다. 예,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아직도 추석 기간이긴 한데, 예, 제가 개발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완전히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예, 약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예, 완전히 개발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개발을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편집하는 수준이랄까, 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만들었냐? 확률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경마 확률, 경마 예상 확률 시뮬레이터죠. 예. 자, 이 어떤 걸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이 한 화면에서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꼭 이기고 싶은 사람한테 적합한 무언가가,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 툴이 있어야 되겠다, 예상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추리로 적중의 희열을 느끼는 자. 추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추리하는 방법이랄까, 하여튼 경마 예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스로 경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 무단 경마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 추리를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제 데이터 추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비록 비논리적인 경마라고 하더라도, 주식도 만약에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영역이지만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한이, 최적 방법은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와 과학, 수학,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추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것이지, 어깨나 뭐 그냥 기웃기웃 남의 정보나 보고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절대 이제 여기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절약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전문 예상가에게, 옛날에 그 OR이라는 학문 있었죠. 이거 뭐야? 최적화예요. 최적화. 인공지능이 뭡니까? 인공지능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인공지능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 정리한 게 있어요. 제가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의 특징, 멋있는 얘기 있고 최적화가 있어요. 이 최적화 얘기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상화, AI를 갖다가, 왜냐면은 이제 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이제 컴퓨터화 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인간처럼 인간화 시키기 위해서 추상화를 시킨다 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A는 B다, A는 3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3자를 비스듬하게 써도 읽어드릴 수 있는 그 추상화, 그걸 추상화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은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추상화의 특징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전수조사.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한두 개만 해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바둑 같은 거는 전부 다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몬테카를로 샘플링 방법으로 했죠. 그 다음에 통계와 수학, 통계와 수학, 이 같은 게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통계와 수학에는 내용이 뭐 있어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판별 분석, 분포의 변형과 보관법, 그 외에 뭐 예를 소프트맥스라든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인식 기술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한 범주로도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 그다음에 베이지안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열, 조합, 미분, 대수의 법칙, 정규분포, 부화성 분포, 이와 같은 통계적인 분포들에 대한 이야기, 이와 같은 것들이 수학 기술들이, 수학 학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와 수학이 90% 이상이래요. AI라는 것은. 그리고 AI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식기술이에요, 인식.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그림이 고양이냐, 개냐. 이 같은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자 인식부터 시작해서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지금 뭐 대단하다고 이제 떠들고는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만드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기계화로 만드는 그런 수준에 비하면 지금 0.001%에도 지금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크게 뭐 침소봉대해서 상당히 지금 인간이 인간을 정복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마는 그걸 넘겨직비 하는데 그건 아직 멀었어요. 예,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 끝났어야 되는 자율운전 그거 하나만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자율운행 말이죠. 이거 언제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스스로 이제 운전하는 거 말이죠. 예, 그것도 지금 완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AI 기술 대단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뜯어보면 형편없고 아주 고지식하고 그 한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바둑 프로그램 만들면 바둑밖에 모르지. 그 바둑 프로그램은 경마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경마 예측, AI 예측 프로그램은 또 경마에 대한 특화된 방법으로 또 새로 구축을 해야 돼요. 예,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써먹는, 예를 들어서 객체 지향형 언어처럼 그 객체를 갖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안 돼요. 예. 자, 그것을 잠깐 알아본 거고요.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간 절약과 정확성을 높이는 전문 예상가, 그러니까 전문가, 그 다음에 다량으로 베팅하는 그런 베터, 예,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거예요. 예, 그냥 10,000원짜리 정도, 1,000원짜리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상당히 좀 힘들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상당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게 배포를 할 겁니다. 1개월간 이제 무료 사용 방법이라든가 지금 쉐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저도 이제 그 개발비가 상당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개발비가 한 10억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이건 잠정 책정이에요. 예. 왜냐면 인건비가 이거 10년 동안 개발했는데 인건비가 하나씩만 해도 인건비 1년만 해도 프로그래머가 개발하는데 1년 동안 인건비만 1억 혼자 개발한다고 1억입니다. 예. 예.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월 800만 원 수준으로 1년 동안 1억인데 10년 동안 개발을 했으면은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예. 근데 그 외에도 3D 런닝 엔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3D 런닝 엔진을 보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10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에 소개된 거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맨 초기 부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니진 엔진이라고 했어요. 이거 회사에서 산 거예요. 예, 엔진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이고 비싸기 때문에 좀 일반인이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엔진 3D 런닝 엔진 값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3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개발비 10억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비용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게 배포를 할 때 또는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충분히 인식화된 사람들께서 이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유료화로 이제 할 사람들은 유료로 계속 이어지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how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제가 이제 머신러닝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빛을 못 본 그런 점도 있긴 한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다 그랬죠. 요즘에는 딥러닝 시대 아닙니까? 그전에는 머신러닝이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다가 지나가다가 딥러닝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뭐냐? 머신러닝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머신러닝이 있으니 인공지능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라 딥러닝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상대적인 말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뭐냐? 벌써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써 머신러닝으로 어떤 기술을
플랫폼이랄까 이런 것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 그래서 그것을 하여오고 있었죠. 저도 이제 통계틀을 보면은 뭐 판별값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10년 전부터 얘기 나오고 그 판별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건데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랬죠. 이게 통계적인 그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왜냐면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추정해내는 건데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컴퓨터 AI 학습 자료로 인간을 학습시키는 피드백 시뮬레이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의 그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학습이라고 했어요. 학습. 여기 보면은 컴퓨터의 이게 프로그램 특징이 있지만은 이 기조는 뭐냐? 베이스는 뭐냐면은 그 학습이에요. 학습. 이 가리킨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필수예요. 필수. 요거 이제 학습이라는 게 필수인데, 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 AI는 필수가 학습인데, 이게 이제 거꾸로 사람들도 그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시뮬레이션.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를 보고 사람이 한번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방법으로 예상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 내가 이 파이팅이 만드는 확률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추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것들 자기만의 노하우를 여기서 안에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학습시키는 피드백 시뮬레이터. 옛날에 컴퓨터만 하는 그 컴퓨터 학습인데 그걸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사실상 통찰력 등 해가지고 컴퓨터 AI보다는 훨씬 우수하거든요. 예. 어느 신속하고 정확성 측면에서는 컴퓨터를 못 따라가지만 컴퓨터도 인간을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요즘 강좌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인문학 교수들이 말씀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인간을 못 따라오는 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부분, 아닌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닌 부분을 골라내는 건 사람들은 엄청 빠르게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가봤냐, 어떻게 모히또, 몰디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가보고 그에서 모르면 금방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모른다,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컴퓨터는 그걸 전부 다 찾아본 다음에 아니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근데 거꾸로 기다, 이거다 라고 할 때는 컴퓨터가 더 빠른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닌 것은 사람들이 더 빠르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미리 이거 골라놓습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바가 없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회를 하지 않고 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인문학 강좌들 AI에 대해서 사람과의 비교를 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그 다음에 자신만의 여기도 아무도 모르는 경마 확률을 찾아내주는 통계과학 경마.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찾아야 돼. 왜 그러냐면 경마라는 것은 이게 갬블이고요. 웨이저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박이란 말이에요. 도박인데 도박에서는 뭐예요? 필수가 확률이에요. 가능성, 아마도, probability.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도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갬블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마가 뭐 75%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75% 확률이지 반드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1.2배다 그러면 1.1배, 1.2배들은 다 그만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1.0이라도 반드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오류예요, 오류.
왜냐하면 세금을 떼어갔기 때문에 그 1.0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1.0배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와 같이 확률입니다. 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갬블이에요. 예. 반드시 그 필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이것은 확률이 아니라 실력이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도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자로 인정을 합니다. 투자로 봅니다. 도박이 아니에요. 실력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도박단에 하는 그런 내용들은 논리적, 수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예, 이만큼 이긴다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보장이 된 것은 수학적,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론스타 같은 커다란 데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면 도박꾼한테 돈을 빌리면은 찾을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찾아요. 도박꾼에게 돈 빌려준 건 못 찾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은, 도박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지는 건데, 거기에 도박이라고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돈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대부업체나 커다란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러나 외국인 도박단 같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할 때는 빌려줍니다. 그래서 매년 이익이 와서 10%씩 이익을 냈거든요. 예. 그와 같은 것은 달라요, 의미가. 자,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맞춤 예상 노하우. 요것도 아직 더 얘기해야 되는데, 확률을 찾아내는 통계과학 경험은 전 세계 유일하다는 것은, 왜냐면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확률을 제공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상지에서 확률 제공합니까? 회사 컴핏이나 뭐 경마학이나 뭐 허리아레이스 이런 데서 확률을 제공해 줍니까? 없죠. 예.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데 확률을 몰라.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경마 현실. 경마에서는 확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기는 길이 돼요. 데이터 추리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마 확률을 찾아내 준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예, 이 확률 시뮬레이터에서 경마 확률을 찾아내는 거예요. 확률만 하면 모두 다 이길 수 있어요. 확률을 정확하게만 찾았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통계과학 경마인데 이것이 전 세계 유일해요. 자, 요거 이 내용 보충 설명하자면은, 외국인 도박단도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네 실력이 10% 승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당신 거 보니까 20%가 넘더라. 그러면은 당신 기술을 갖다가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좀 제공을 해달라.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당신에게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형사님 근데 계약하자고 막 이렇게 쫓아내서 2년 동안 쫓아내지만 저는 이제 거절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고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이에요. 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이냐 을이냐를 갑론을 할 필요 없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보면. 아, 이게 어떤 것이냐, 이게 어느 수준이냐, 맞느냐 틀리냐,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장자 10억, 10년 10억, 이걸 기억하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독특한 맞춤 예상 노하우 개발 환경 제공.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경마를 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이 페르미칠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제로섬 상태란 말이에요.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지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는 만큼 이기고, 제로섬이 하필은 제로섬, 물론 이제 공제한 만큼 떼가지만은 항상 그 공제 떼간 내용에서 제로섬이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물 먹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건 나만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나만 개발하고, 여기 어차피 확률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만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을까? 나만의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상당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틀려도, 지금 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기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게 틀렸는지 잘못된 길인지 뭐 그거는 이제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냥 검증 안 된 상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행력이 좋은 놈들만 이제 베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교로만 보고 한다든지 지금 마방의 특성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것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독특하다 이게요. 독특한.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예상이다. 이 개인 예상. 그다음에 맞춤 예상. 니어파이팅은 지금 먼저 본 네오클라스 회사에서 특허를 이 맞춤 예상, 개인 예상에 3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제가 언제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 예상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 예상 거기에 특허를 낸 것은 이 요소, 팩터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팩터의 수치를 고르는 거예요. 팩터만 고르는 게 아니라 팩터는 일반적인 거고, 제가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팩터의 이 영향력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향력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조교는 난 80%만 보겠다. 능력 기록은 말이지 한 70%만 보겠다. 그 다음에 또 승부 의지는 한 20%만 보겠다. 뭐는 안 보겠다. 안 보겠으면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5행이 있는데 5행은 난 안 보겠다. 그러면 빼는 거예요. 지금 이 노하우 여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10가지를 제가 뽑아놨어요. 옛날에 4가지, 그 다음에 6가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맞춤 예상이 뭐야? 기록을 보겠다. 확률을 보겠다. 5행, 추세, 조교, 혈통을 보겠다. 나는 혈통을 안 보겠다. 혈통을 제로로 맞추는 거죠. 0부터 90까지, 99까지 있다면은 그걸 자기가 승부 0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 승부에도 100을 맞춰놓고, 정계는 50에다 맞춰놓고, 기수에는 뭐 30에다 맞춰놓고, 편성에는 뭐 70에다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때 추론되는 마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 맞춤 예상이라는 것은 제가 특허를 또 낼 겁니다. 그래서 요 노하우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개인 예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맞춤 예상이라는 걸 내가 명명을 해놨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벌써 사람들 벌써 머리에 지금 어떤 사람은 전기가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야,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공감대를 같이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오행 철학을 과학으로 재조명한다. 자, 어차피 과학으로는 맞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적중은 못해. 적중은 자신이 없어. 일이 들어올지 미래는 못 맞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긴다고 자성되느냐? 바로 배당판 비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 지금까지 논문이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최선으로 바로 이거다. 경마는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뿐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배당판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외국인도 봤던데 그 방법을 쓴 거고, 그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이건 투자 방법이고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긴 있지만은 여기서 오행이라는 것을 때 척중까지도 하고 싶어. 근데 미국에는 없어. 유럽에는 그런 게 없어. 물론 이제 타로니 뭐니 이런 건데 이 수준이 동양 철학학에 비하면 그 수준이 저 밑바닥에 그거 범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동양 철학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양서를 추천하는 게, 고등학교는 반드시 좀 읽어봐라. 이건 3번, 4번, 7번까지도 읽어본다 그러는데 그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바이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였냐면 사서삼경이었어요. 3번째는 삼국지연의 소설. 그래서 7번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도 7번.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동양철학 사서삼경. 사서삼경이 뭐예요? 대학, 중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역이 있어요. 주역도 포함합니다. 그 주역이 사서삼경 안에 들어. 시경, 서경, 역경, 요 3가지 중에 하나, 역경이 바로 주역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행철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행철학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희 그 유튜브 동영상 하나만 보면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사람들이, 저는 이게 점술가나 역술가가 아니에요. 역술가가 아니고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계과학자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확률 엔지니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때문에 프로그래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 철학을 이걸 뭐 한다든가 뭐 거기에 신봉을 한다든가 뭐 거기에 무슨 뭐 점치고 돈을 번다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재조명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허용 신뢰율 안에서 승화시킨 그다음에 행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예.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쭉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 맞으면 버립니다. 예, 맞는 것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한 규칙. 그러니까 규칙을 찾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예,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비록 오행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규칙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을 과학으로 승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행운수라는 게 있어요. 행운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23년간의 경마치리가 있어요. 그러면 날짜별은 이제 우리가 간지가 있습니다. 날짜별 간지는 우리나라 이 철학 그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날짜 이게 완전히 그 우리나라의 정신 기조, 우리나라의 문화의 이 사주의 그 일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 한번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달력이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지. 그리고 함을 주고받고 결혼식 때 이 사주단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주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기반이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수백 수천 년간 내려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건 난 싫어. 그런데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화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거. 지금까지 과학이 못 미쳤는데 과학으로 분석한 적이 없는데 과학으로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뭐 11일 날 경마를 했다. 그럼 정해일, 이 정해일이 60개 중에 하나예요. 60갑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60개 중에 하나인 정해일에 과연 어떤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정해일에 해당되는 여기 보면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월이 있어요. 월. 그 월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일이에요. 일에 또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천간 지지가 있는데 이 천간과 지지는 천간은 하늘, 지지는 땅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건 지지거든요, 원래. 그리고 점수랑에서는 전부 지지를 중요하시지 천간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월이에요. 월 다음에 연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일과 이제 시가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가 중요하긴 한데 시는 매일 똑같잖아요. 11시에 일경주, 11시 반에 뭐 이경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보자 이거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일과 월을 본다. 그러면 일과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일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개가 이제 쭉 해본 거야. 정해일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나. 그러면 이제 3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나눠보는 거야. 10년, 전 10년하고 후 10년. 23년을 반으로 자르면 12년 아니에요? 10년이라고 치고, 전 10년에 뭐가 나왔나? 3이 나왔어. 그럼 후 10년에는 또 뭐가 나왔나? 또 3이 나왔어.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정해일은 3이야. 그래서 행운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해일이 뭐 2가 나왔어. 근데 후 3년에는 3이 나왔어. 그러면 뭐야? 2하고 3이 틀리잖아요. 그건 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요. 그건 행운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을 경우에만 받아들이니까 항상 과학으로 접근한다니까요. 과학자는 저는 사이언티스트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보로 뭐 철학을 그대로 이 철학이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의 이론을 아느냐?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육효를 이제 강좌를 동영상에 있어요. 제가 그 동영상 올린 거 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육효라고 치면은 그 제가 올린 그 강좌가 2시간 이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육효, 그다음에 육임, 그다음에 배화역수, 구성학, 김은능감은 이제 배우다가 지금 말았는데 김은능감은 이제 접어서 줄까밖에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명리학도 이제 그 기본을 두고서 알고 있고, 최소한의 기초 지식은
어지간한 역술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뭐 허황된 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수준 낮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바로 이제 행운수라고 하면 이것은 미래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느냐. 클루라 그러죠. 클루, 단초를 제공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대뽀르다. 이게 무당경만 아니냐. 좀 무당경이 아니라 그랬죠. 과학이라 그랬죠. 예.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판으로 이길 수 없는 첨단 기술, 요 논문 적용, 그러니까 논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기는 방법은 배당판밖에 없어. 예, 다른 것은 다 이게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적용을 하시고 논리로 풀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경마에서 논리와 비논리, 그러니까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논리와 비논리로 하게 되면은 원래 미래의 사실은 비논리거든요. 비논리. 논리적으로는 풀어지지가 않아. 과학적, 논리적으로는 미래의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논리 영역인데, 이 논리와 비논리 영역인데, 논리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나오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본다면 70%는 논리적, 30%는 비논리적. 생각지도 않은 이상 엉뚱한 것에서 나오는 게, 터지는 게 이게 비논리적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가 이제 터진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고, 이제는 뭐냐면, 이 첨단 4차 산업,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싹 내려다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논리적으로 이기는 방법이구나. 이 방법뿐이구나 하는 것을 논문으로 많이 써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배당판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배당판 차이로 이기는 게. 배당판 차이로 이기는 거 제가 수많은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예전에 그 다니엘 커너먼이 얘기하는 행동 심리학에서 사람 대 행동은 뭐라 그랬어요? 확실하지 않다.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허점이 발생한다. 과잉평가되고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로 다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행동은 합리적이 못하다. 허버트 사이너와 다니엘 커너먼이 주장한 행동심리학 프로스펙트 이론이죠. 사람들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경마배당판에서 과잉평가되고 저평가된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찾으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배당판에서 찾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얘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옛날에 다 한 번씩 훑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영어로 나오는 분들이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저녁 때만 되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정확한 이론이고, 요거죠. 자, 우리의 접근 방식은 주어진 경주에서 이것을 번역합니다. 이것을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말이 이길 확률을 모델링하고, 이거 논문 내용입니다. 시장 인식 확률과 비교한 다음, 시장 인식 확률은 뭐예요? 배당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확률을 초과한 말에 대한 베팅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인식 확률 여기 나왔네요. 경마 배당판. 그래서 켈리 베팅 on horse raced with uncertainty 라는 그 PDF 파일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지금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아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마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배당판에서 차이,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확률 모델이 있으면 그 확률과 그 배당판 확률과 비교해서 큰 확률, 그러니까 서로 곱하면 그 배당판을 곱하고 내 확률을 곱하면 100이 넘는 지점, 그것이 이제 큰 확률이죠. 확률을 직접 부교를 해도 배당판을 역수를 하게 된 확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는 거다 하는 게 그 방법이.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what?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있으면 꼭 필요한 정보. 정보 데이터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 데이터를 만드느라고 얼마? 여기 보면 1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10년. 10년 동안.
예, 10년이 걸리면서 하나를 아주 데이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광대한 그런 내용들을 연구해서 집약을 한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병지수 하게 되면 복병지수가 그냥 뚝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복병지수를 해서 3시간을 인공지능 그 컴퓨터를 돌려서 AI 모델을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검증을 했어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증을 다 했어요. 그 검증이 확인이 되거든요. 통계는 검증이 필수예요. 그래서 과학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 자, 그러나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정보다. 이와 같은 뭐 맞춤 예상은 노하우에 있어서 독특한 거지만 이거는 정보에 있어서도 독특한 정보. 다른 데서는 없어, 이런 정보가. 그래서 복병지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 지수가 이 300개가 있어요. 지수만 만든 게 300개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전 세계 카지노 GLI 확률 인증해 봤어요. 제가 GLI 확률 인증을 받았다 그랬죠. 예, 뭐 3개월 만에 받았는데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3년, 30년에도 받지는 못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수학 박사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 것을 갖다 인증을 해서 어떤 코딩을 돌려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 허용치에 나와야 인증을 해줘요. 이 수준은 얼마다. 이 확률 RTP, RNG 두 가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 인증은 이제 또 다른 영역에서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기계 인증은. 예. 그래서 뭐 GLI하고 SAS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는데 그중에서 GLI는 딱 한 군데예요. 확률 인증은 여러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인증은 여러 군데서 합니다. 뭐 EMS도 하고 뭐 여러 개 GLI에서도 하고 막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확률을 가고 RNG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제너레이터 이것은 이제 GLI 미국 GLI라고 있어요. GLI 인증기구가 있어요. 카지노 인증기구 거기에서만 확률을 하게 돼 있어요. 확률을 이제 인증을 해주게 돼 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직업이 뭡니까? 확률 엔지니어예요. 예, 확률 엔지니어. 확률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특화된 어떤 부분, 확률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면서 그다음 확률 엔지니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 프로그래머.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도박단도 개발 의뢰한 고급 승려였어요. 제가 외국인 도박 때 개발 의뢰했다고 그랬죠? 예, 외국인 도박단 얘네들 수준을 능가하기 때문에 저한테 개발 의뢰해서 좀 높여달라. 업데이트, 업버전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고급 승리 확률 기술이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넌트 베이지 안 하고 레귤레이션을 사용하고요. 네, 개발 기간 10년. 여기에서 디스크리미넌트는 머신러닝이에요. 예. 지금 이제 딥러닝도 제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딥러닝 정도는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용을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자, 요거 지금 뒷날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뒷날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예측값하고 실제로 맞은 값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저 MLP MLP의 소프트맥스 MLP로다 이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딥러닝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디스크리미넌트 판별 분석이에요. 판별 분석은 잠시 소개하면 지금 수많은 소개가 있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HR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상관 분석이고요. 쭉 전에 요것이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나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아까 체크하는 방법 비슷하죠? 확률하고
확률 그 범위하고 여기 보시면 소개하겠습니다. 예. first, second, discriminant score. 여기 판별값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 요걸. 예.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각 데이터마다 각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이고 제가 저기 데이터가 많죠. 예. 충분한 데이터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5년치 데이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23년치를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여기 신뢰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거 지금 1등급이죠? 아, 국산 6등급이에요. 국산 6등급. 예, 요건, 국산 5등급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어. 82.7%.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 17.3%.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어. 30.9%.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 69.1%. 그래서 토탈, 이 언그룹 빼고 70.2%다 하는 거예요. 70%에서 그 언저리 70몇 %,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다음번에 쭉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79.7%에서 87.5%,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거 뭐 72, 통산 72.48%, 이게 어떤 거예요? 국산 6등. 그거. 예. 이거를 이제 아까 머신러닝 들었을 때 78% 나왔죠? 예. 이걸 좀 높여서 최소한 이제 90% 정도만 능가하게 되면은 성공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개발 중이니까. 지금 제가 지금 GPU도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컴퓨터에. 예, 그래서 GPU를 돌려서 이제 같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원진으로 돌아가세요. 예. 자, 예, 배당파로로 이길 수밖에 없는 첨단 기술 논문 적용으로 꼭 이런 경우 이거 했죠. 예. 다음에 이제 what, 그럼 무엇을 개발했느냐? 아, 조금 아까 이거 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정보, 그러나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정보라고 그랬고요. 전 세계에 요거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도박단도 요것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 10년. 예, 이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개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사양은 어디에다 쓰느냐? 사양 비주얼 심플풀 2019 MFC 플랫폼, 요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D 유니진 엔진을 썼습니다. 유니티 엔진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SPSS PC 플러스 윈도우 10, 그 다음에 PC, 이런 식으로 사양을 정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사양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어디에도 다 돌아갑니다. 윈도우 10에서 돌아가고, 윈도우 XP 옛날 거, 윈도우 97, 뭐 이런 데도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훌륭한, 이런 것들은 안 깔려있고, 훌륭한 뭐, 그래픽, 뭐 CPU 이거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4차 산업시대의 경마에서도 제대로 된 첨단도가 필수가 되지 않겠느냐. 조금 있으면 이제 온라인 경마도 이제 실행이 될 것이고요. 세계적인 추세고, 지금 그 마사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이 되긴 될 겁니다. 아예 경마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허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농수산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수산부에서 바로 내일부터 온라인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냐면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때문에 그 겨절이 된 거냐면 유권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권 해석도 오래됐으니까 다시 해석하면 이번에도 유권 해석 다시 해석해 보니까 온라인 해도 돼. 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사회에서 경마를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 오프라인만 된 전제 조건으로 해서만 하지는 않거든요. 마사회를 설립해서 경마를 하게 한다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전 세계 어디에서 다 깔려서 아무 데서나 마장 하는 거는 제한할 수 있지만은, 판매하는 건 제한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구별을 못해요. 온라인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만드는 관념이에요. 온라인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되고 그런 조건을 받아서 마사회가 설립된 건 아니거든요. 예. 안 그래요? 예. 그런 상태에서 뭐 유권 해석 하나 때문에 그러더니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마사회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허락이요?
농림부 장관 허락을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농림부 장관이 이름하여서 내일부터 해 그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왜 안 되느냐? 농림부 장관하고 차관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입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농림부 장관하고 차관이 지난번에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인지 농림부 자체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정부에서 온라인을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거 아예 사장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험 못해. 예. 완전히 그 중국하고 비슷한 유사한 공산주의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중국몽을 따라가는 나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몽을 따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예. 하려 그러면 당장 해야지. 무적비적해서 반대하고 저기가 안 돼요. 이제 만약에 농림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농림부 장관 차관 다 반대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됐다. 그러면 농림부 장관 차관 다 옷 벗어야 돼요. 어떻게 뜨거운 물론 이제 추미애니 해가지고 뜨거운 얼굴을 그대로 하면서 내 정치 얘기는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걸 딱 무자르듯이 하고 그 주세. 예. 보이기에는 만약에 경마를 존속시키고 있다면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을 통과시켜야 되죠. 만약에 이번에도 통과를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의지가 정부에서는 의지가 없다.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다. 그 맛을 없애려고 그런다. 그런 뜻으로 알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특장점은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닦는 거대로 적어놓은 거고요. 어떤 작업 내용들을 이렇게 쭉 뽑아놨어요. 이것보다 이거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맞춤 예상에는 지금 10가지 이것을 적용을 해서 맞춘다. 그것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여다보죠.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해야 돼? 지금 완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 지금 한 90% 공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C++로 이거 만들어서 2019로 만드는 거예요. 2019. 여기 보면, 자, 2019. 자, 이걸 이제 실행시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의 그 솔루션 탐색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자,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D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딴 거, 그 다음에 그래프 또 2D 그래프, 그리드, 그 다음에 레이스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대 클래스, MFC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들은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데이터, 데이터. 자, 이렇게 데이터, 그죠? 예, 데이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는 생성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스 파일들이 즉 CPP하고 H 파일, 이런, 그 다음에 RC 파일. RC는 이제 그죠, 뭐라 그래요, 리소스죠, 리소스. 예. 이제 코딩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크 파일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불러놓은 대로 뷰, H, CPP, 편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양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에 한 2,000 라인 정도의 한 100개가 좀 넘죠. 100개의 코딩 파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실행이 돼서 먼저 읽었어요. 이거는 이제 완료되면 이것은 이제 테스트용이니까 없애질 겁니다.
이렇게 뜹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주 편성. 이제 우선 제목부터 볼까요? 예, 경마 예상 확률 시뮬레이터 이렇게 나왔죠. 예, 보기, 도말, 예, 파이팅, 예, 파이팅, 예, 파이팅 있죠. 마돌이 버전 2.1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주 편성돼 있죠. 경주 편성. 예. 자,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요게 이제 뜹니다. 5경주, 12경주까지는 예. 하루치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하면 클릭한 대로 이 밑에 있는 정보하고 배경판이 바뀝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산 1900m 뛴 걸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확률 정보가 있고요. 경주력, 전개. 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지수값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 중에서 예, 연두색은 이제 보통이고요. 요게 좀 80 이상. 그 다음에 빨간 게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전개.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간 거는 90 이상. 예,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경주력, 전개. 경주력은 이제 스피드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피드 지수는 최고값이 85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 넘은 것한테 상당히 우수합니다. 확률, 이 확률은 요 세 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건 판별값 지난번에 제공했던 지금까지 도표통 툴로 제공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 예상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순. 네. 예상순이 소프트를 하게 되면요. 1승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판별값도 이렇게 연승확률, 복승확률도 이렇게 크기로 소트를 하고 평가 어떤 소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든지 레벨, 승부 어딘지 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지수 큰순.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려면 마번을 갖다가 마번순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맞지는 않는데 이렇게 툴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갖다 대면 툴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명은 길게 하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스크롤 바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거는 이렇게 쭉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정보, 경주력 정보, 경주에 해당되는 능력 위주로다가 이제 쭉 적어놓은 거고요. 트립하고 낭평 뭐 이런 식까지 다 있죠. 그 다음에 전개에 관한 정보. 어느 놈이 이제 앞서고 있으니 선행력 제일 빠진 거. 선행력 빠른 순, 이제 3코너까지, 3화롱, 처음 3화롱, 빠른 순은 11, 17, 8순으로 이제 빠르고요. 후순, 그러니까 추입순은 뭐 11, 7, 2고, 11이 대신 빠르네요. 이게 결국에는 1등을 했을걸요. 예. 예상 기록을 한번 볼까요? 예상 기록, S1, F, S2, F, 쭉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최종하고, 기록순, 예상순, 기록순, 기록순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상순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 해당 거리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900이기 때문에 여기 1900 있죠? 1900? 예, 1900이기 때문에 1900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정보, 전전 경주 정보. 예, 여기에도 이제 1900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거리, 착차. 그러니까 1회전부터 10회전까지 있잖아요. 그럼 10회전을 요게 1회전 바로 직전 경주예요. 직전 정경주. 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잘 뛰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종합해서. 높을수록 큰 거죠, 지수는. 요거는,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제일 좋은 거예요. 1등한 게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네요. 1등. 0은 2등한 거예요. 2등.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등 착자니까요. 뭐 1.8은 이건 나쁜 거예요. 1.8조. 2등하고 1.8조.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적은 거야. 0, 0 하면 2등 한 거네요. 그 다음에 2등. 여기 좀 우수하네요. 71점. 그거보다 더 우수한 거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86은 더 우수하네요. 이건 적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 0.3조 차이. 0.4조 차이. 0.4조 차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0.4네요. 요거는 마이너스 0.4는 1등을 한 거네요.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착순 인기차. 예. 착순하고 인기의 차이. 여기 마이너스 된 것이 좋은 거죠. 착순이 3착인데 인기도가 5위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2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행 100분위. 이건 선행력은 100분위이기 때문에 등수예요. 등수. 100으로 나눈 등수. 100명이
뛰었을 때 100마리가 뛰었을 때의 등수이기 때문에 3하면 100마리 중에 3등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수한 거죠. 요건 27, 24, 23 항상 이런 선행력을 유지하고 요것도 우수하고 66, 85, 74 이런 것이 선행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네요. 예. 이 선행지수 6 하면 선행력이 거의 없어요. 이 94등, 71등, 79. 요 지수는 클수록 우수하고요. 예, 요거는 선행 100분위들은 다 작을수록 우수합니다. 이게 3등 했다는 거고 15등 했다는 거고 8등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느 정도나 빠를 것이냐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전선행 등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선행 등수 11번, 1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착순이 기차 선행 그다음에 예상 기록이 나옵니다. 예상 기록. 요대로 이제 뛸 거예요. 한번 띄워볼까요? 예, 띄워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소개 다 했으니까 3D 런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3D 런닝. 자, 뛰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3D 런닝 화면. 여기서 이제 2배속, 5배속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딱 시켜보겠습니다. 예. 요 3D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로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휠로다가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 거꾸로도 둘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등 지금 쭉 나오는데 1배속으로 하죠. 2배속 하게 되면 이제 더 빨리 뛰겠죠. 예. 나는 이거 답만 보고 싶어. 더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10배속을 하면 돼요. 10배속. 10배속. 다시 2배속 들을까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 1100m 지나갔죠? 여기 보면 1000m 지나갔죠? 1000m. 그리고 타임 지금 현재 76초 실시간 그 다음에 실시간 착순 9423순이네요. 예, 94 예? 9423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되는데 94263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야. 시속 표시가 되고요. 예, 스타트 엑스트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뛰는 거죠. 다시 1배속 뭐 5배속으로 뛰고요. 정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지를 해서 볼 수 있어요. 초반에 200m 좀 지나면 정지 이렇게 시켜서 3, 5, 6, 10 순인가요? 3, 5, 6, 10 순으로 지금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뭐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직로 표시가 1400m 중에서 얼마만큼 왔느냐를 이렇게 바 막대기로다가 플러스 바로다가 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예, 3D 런닝. 이 엔진 비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맞춤 예상을 보면은 아까 그 표시를 해준다는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런. 하면 여기 프로그레스 바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스탑.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진행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쪽 뽑아서 그쪽으로, 갖다 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들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지금 이건 2D잖아요. 예, 2D는 다 없애버리고요. 예, 3D로만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맞춤 예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싹 드러내고 요거를 확대해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걸 10개 항목으로 다 여기까지 나열을 하게 해서 이거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예상해서 이만큼 그러면 요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0부터 99까지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예상 버튼이 있어요. 예상 버튼. 예상을 딱 누르면 아래에 3915 이런 식으로 예상이 나옵니다. 예상이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예, 이런 식으로 바꾸고, 예,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다시 저장하게 되면 다시 저장하고 예상을 딱 누르면 예, 3279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예, 그거에 이제 추천 마번들이 나오고요. 복승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맞춤 예상판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오토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확률에 의해서 오토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균등 비율을 뽑는 게 아니라 인기도가 높은 거 그런 것들은 잘 뽑히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번 뽑을 수 있죠. 예, 네. 지금 여기서 끊어졌네요. 예. 내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봅니다. 다시 지금 여기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맞춤 예상 넣어서 오토 예상
하고서 누르면 자 11.8 텐사가 나왔죠. 또 누르면 11.4.8이 막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11 자꾸 바뀌죠. 예.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근데 적당한 걸 이번에 골라야 되겠다라면 이거 잘 골라서 로또 사듯이 로또에 자동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마에도 자동 예상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이렇게 배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5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통계틀 예상하게 되면 통계틀 예상 보게 되면 통계틀 예상 추석 요거 예,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지금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에러가 나는데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이 4가지 기능하고요. 이 4가지 기능 맞추면서 확률 검색, 이 확률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확률 검색 데이터 지금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조건별로 다 확률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또 하게 되면 그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요거는 이제 아직 준비 중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성이 되는 거지 이건 개별적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 그 GLI 인증 받은 거죠. 예. 이걸 스타트를 하나를 누르면 경주가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정보도 따라 생기고 이 밑에 배당판도 같이 생깁니다. 예. 그럼 퀴넬라 필리오에서 총 7개가 있어요. 단승, 연승, 그 다음에 복승, 3복승, 쌍승, 예. 그 다음에 3쌍승, 복연승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3쌍승 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누르면 돼요. 2 놓고 3 놓고 5 놓고 3, 4 342.1배 8 놓고 2, 4 그러면 2503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3복승도 마찬가지입니다. 3복승하고 3쌍승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트리오 3복승 4 놓고 2, 3 62.7배 그러니까 4 놓고 2, 3이나 62.7배는 2 놓고 3, 4나 2 놓고 3, 4는 62.7배 똑같잖아요. 3복승은 예. 이런 식으로 요 중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적하는 레벨이 있어가지고 요를 맞춰줘야 돼. 이게 선착이에요. 선착 퍼스트 2 놓고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 놓고 5, 6 2 놓고 5, 7 빨간 배당이네요. 이게 최저 배당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삼복 쌍승 이거 쌍승 복승 여기 3쌍승이에요. 이건 복연승이고요. 예. 복연승 이런 게 필요 없죠. 복연승은 복승 쌍승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예. 그죠? 예. 복승과 똑같은 구조죠. 예. 쌍승은 양측 위에 끝도 나오고요. 3복승은 요것이 생깁니다. 이게 퍼스트 예, 요것이 생기고요. 3쌍승도 요것이 생겨요. 기준점 퍼스트가 생겨요. 퍼스트만 한번 선택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배당판하고 이런 식의 정보들, 이런 편성을 하는 그 방법들이 이건 시뮬레이터거든요. 이건 이제 아니라 가상 경마 시뮬레이터 아닙니까? 이 가상 시뮬레이터를 열로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열로. 요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그게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요 보면은 이제 배당판이 있어요. 지금 배당판 지금 아직 넣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3번째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걸 좀 더 이 게임은요 확정된 자기 구획 내에서만 맞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 예상은 요 실제 경우는 이 게임처럼 자기 그 폐쇄된 영역 내에서만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정교한 작업을 하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구조는 다 됐어요. 여기 그리드 돼가지고 이거 선택하게 되면요 복합 선택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복합 선택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합계 집계가 오른쪽에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배팅 서머리 있지 않습니까? 배팅 서머리 여기에 몇 개를 선택을 해 지금 그 값이 안 나오는데 몇 개를 선택해 가지고 요 확률 집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률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RTP 그러니까 여기에 배당률하고 확률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아까 같은 번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3복승하고 3쌍승을 하게 되고 여기와 같이 복승 쌍승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인기인지 종합진지 예상 시스템인지 리얼타임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 3가지 4.1 4.2 4.3 이 같은 세 가지를 그래서 총 7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확률하고 배당률을 하게 되면 총 14가지를 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총 5가지니까 14가지 곱하기 5가지면 5, 4, 25일로 70가지를 총 70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패턴이 표시되고 착순하고 인기순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으로다요.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아까 오행 얘기도 했죠. 그 어떤 패턴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중을 위주로 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행운수도 있고요. 트렌드 플러스와 트렌드 마이너스. 제 그 글을, 제 동영상을 보면 트렌드 플러스 트렌드 마이너스가 무엇이냐, 가장 많이 나온 거, 가장 적게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2개의 마번씩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운수도 2번 틀고, 여기에서 강도나 추천할 때 여기 불이 반짝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번에 경마 예상 확률 시뮬레이터로 지금 제작 중이고,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이게 완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당판 차이로다가 이게 지금 70가지를 보면서 승식별로 보면서 그 차이에 여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베팅을 할 겁니다. 베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베팅을 해도 되고 참고를 해도 되고요. 이거 아주 유용한, 여기밖에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개도 보면 누가 선행 나갈지, 이 선행 예상입니다. 선행 예상 각질서부터 해가지고 요 자세한 항목은요, 완성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아주 주옥 같은 자료들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정확하고 독특한 자료입니다. 특별한 자료고, 아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예상에 상당한 도우미로서, 툴로서 충분한 기능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한정판으로 100명에게만 무료 사용,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무료 사용 100명. 그래서 선착순 100명에게 요 파일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겠어요.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100명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 네이버 블로그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아무데나 적어놔도 돼요. 자기 그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 있고,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청한다고만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이제 전화번호나 그런 인적사항 몇 개 적어놓은 것은 이제 쪽지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네이버 쪽지를 활용해서. 유튜브에는 이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네이버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시뮬레이션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설 경마에서 만약에 무고객 경마를 한다, 무고객 경마를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 무고객 경마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배당이 형성이 돼요. 배당이. 여기 보면 배당이 70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상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가상 인기도가 형성이 되면서 배당이 뿌려질 겁니다. 아주 정확한 배당이 이제 뿌려지게 돼요. 그럼 이 배당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인기도애들 예측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인기도 예상하게 되면 75 정도 나와요. 상관계수가 0.7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사설경마에서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테스트 버전 내에서 운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선착순으로 요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되고, 특히 요 시뮬레이션 기능은 내가 조심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전부 다 테스트해서 이기는지 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채택했어. 그럼 그 방법으로 베팅을 했어. 그럼 그 방법을 베팅했는데 얼마나 이기는지 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베팅 방법 또는 노하우, 모델을 자기만의 예측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 예상으로 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이 코드 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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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코드 번호를 여기다 적어두도록 할 텐데, 그것을 나온 대로 그대로 베팅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그러면 1000번, 맨번, 여기서 100만 번, 몇억 번, 300억 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GLI 인증받을 때 300억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보통 10,000회 정도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틀어가지고 지금 3만회 30년치니까 그 30년치 3만 원밖에 안 돼요. 3만 회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00회 정도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이기는지 지는지 자기 실력도 테스트하고 그 모델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것들 여러분들한테 100명에게 배포를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테니까 3D 런닝 이것도 지금 작업 의뢰 중인데 지금 다 해오진 않았어요. 아까 그 한 방법이 이거 3D 런닝 이거 뛰는 것들이 요것이 그냥 뭐 지나가는 개가 이거 하나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고가입니다. 이게 이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사설 경마애들 또는 어떤 경마 게임업자들이 만약 이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난 걱정입니다. 이게 좀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100명 안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그래요. 제가 요 내용들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수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어떤 기능이 어떤 식으로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견을 또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시뮬레이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 특별한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가를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또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만 같이 함께 운영을 해 나갈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한다면요. 저는 이제 여기 제 사이트, 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 300이나 400, 300 정도 명이 넘으면 제가 카트를 하고 있어요. 제 자료를 올린 것들을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를 한 게 아니라 거기 자물쇠를 채워 넣어서 막아버립니다. 제가 지론이 하나 있어요. 경마는, 이 정보는 공유를 하는 순간 이게 다 기술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예상가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헛일이에요. 헛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게 개파당을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루묵이 된다. 이게 도루묵.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하나의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만 공유를 해야지 전체가 공유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착순으로 100명으로 한정을 하게 되겠고, 특별한 회원으로 모집을 하게 돼도 총재 10명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의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소통을 해서 개발하는 동안 반영을 하고 제가 참고도 하고 의사소통도 해가면서 어차피 회원도 구축을 해야 될 거예요. 회원제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좀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맺겠습니다.